일단 시어머니하고 싸우려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부라는 이름으로 그게 행해진다고. 그걸 머리를 잘 쓰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결혼을 하고 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하고의 네.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만 봐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매일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이제 좀 보내고 그래도 우리 한 달에 한 번 가족인데 식사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세댁들 혹은 기혼자들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면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친구 신청 거절하기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걸 좀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1번 남편과 상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남편과 진정으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게 참 괴로운데 자기야 어떻게 좀 하는 게 현명할까? 말투에 의해서 굉장히 자기가 나 너네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면 있잖아 남자 머릿속에 뭐가 잘못하냐면 얘가 어떻게 안 미칠까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화가 나. 일단 내 편을 공격하니까. 일단 시어머니하고 싸우려면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또 싸우는 것까지. 아니 한판 하려면 아군을 늘려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러려면 남편한테 아군한테 화를 내면 되겠어요? 유인을 해야지. 그래갖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머리를 같이 써야지.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하는 게 1번이다. 그래서 그럼 남편이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솔직히 얘기를 할까? 그래서 동의를 얻고 어머니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은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컨텐츠,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시점과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예쁘게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지. 똑같이 엄마 친구 못 맺습니다. 그게 컨텐츠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머리를 잘 쓰셔야죠. 너무 어려운데. 어? 그래서 결혼도 했고 이제 가족인데 무슨 사생활이니. 나는 너네 예쁘게 사는 모습 사진으로 가끔이라도 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지.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안 보내잖니. 아니 근데 자기 친엄마한테도 그러지 않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가 계속 그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냉정하게 자르잖아요. 안 볼 생각하고 어머니 이거 사생활을 보호해주세요 하다가 맨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해도 저는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라고 거절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이미 여기서 이제 금이 간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돈 안 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세요. 금이 안 가고 인스타에 친구를 맺을 건지 금이 가더라도 안 맺을 건지를 맨 나중에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내가 좋은 말로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쁘게 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합의가 안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합의 덜 괴로운 쪽으로. 사람은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죠. 둘 다 가지려고 그러면 불안해져.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근데 최대한 세이브 해야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남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줘도 되는 거를 그냥 첫 방에 그냥 이랬다. 그러면 또 남편도 또 그럼 적이 둘이 되잖아. 영악하게, 영리하게. 아니 그래서 카톡도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고 카톡방이 우리 집사람, 나, 큰며느리, 큰아들 이런 카톡방이 하나 있고 우리 부부, 큰아들네 부부 그리고 장가 안 간 아들까지 포함하는 카톡방이 있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조카, 애기 사진을 올릴 때는 우리 둘째도 좋아하니까 다 있는 데다 같이 올려. 근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넷이서 식사를 할 장소를 잡았습니다 하는 건 넷만 있는데 올려. 다 달라져야지.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야죠, 가족들이. 그리고 그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답글만 달자.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 생일인데 식사를 어디서 할까 이런 건 올리지 먼저. 근데 뭐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뭐 어디 갔더니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건 절대 안 올려,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애들이나 며느리가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 뭐 맛있었겠네 뭐 이렇게 답글만 올리자.
왜냐하면 나 그런 거 있잖아.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친구도 그래요. 뜬금없이 무슨 유머 같은 거 어디서 퍼날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해줘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미안하고. 근데 어떨 때 되게 귀찮다니까. 아침에 먹으면 보약인 음식을 막 이런 거. 예. 근데 시부모가 조심을 해야 돼요. 며느리보다는. 그렇긴 한데 이제 시부모님이 이렇게 막 제안을 하잖아. 뭐 달에 한 번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절대 저는 싫어요. 달에 한 번 식사 싫어요. 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며느리나 이제 그렇죠. 자식된 입장에서 네. 어쨌든 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내고를 잘하는 방법? 달에 한 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달에 한 번이 뭐가 많니? 한 달이 되게 금방 와요 어머니. 그런 것의 갈등의 책임은 사실은 윗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랫사람이 제일 평소에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가보고 싶은 식당을 예약을 해서 거기서 약속을 하고 올 때마다 금일봉을 준다. 별 갈등 없이 올 거야 뭐. 그래도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데 뭐 한 집에 뭐 하나씩 해갖고 만나자. 그것도 우리 집으로 와서 그런 거하고 그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돈이 있고 많고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는. 근데 많은 갈등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데 비용은 저쪽에서 지불하라는 거. 그게 꼭 돈이 아니라 무슨 노력이랄지 품이랄지 시간이랄지 그거는 고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거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밥은 네가 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고부라는 이름으로 그게 행해진다고. 그럼 윗사람이 미리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근데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부모를 만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생각하라는 거냐면 시어머니한테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너무 괴로워서 안 만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 안 편할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걸려있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괴로워도 한 달에 한 번 밥 먹고 그런 죄책감 없이 하는 게 나한테 더 맞는 거냐, 아니면은 죄책감이 있더라도 그거를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맞고 우리 남편하고 나의 관계에 맞는 거냐를 잘 생각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완벽한 솔루션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럼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싶으면 식당은 네가 정하고 돈은 내가 내마. 요렇게 얘기해 보는 거는 괜찮겠네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의자에서 밥 차리라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다른 거죠. 그랬더니 엄청 비싼 데로 자꾸 데려가면은 그 다음 회는 밥 먹자고 안 그러겠네요. 그렇지,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게 비용의 법칙이라니까.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상도이 아니겠어요? 아니, 가족 관계를 너무 비즈니스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사람이 한두 번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을 정하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한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는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대가만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자식이 되려면 상도를 지키는 자식이 돼야 좋은 자식이 돼요. 기부를 받는 자식이 되면 좋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기부를, 자식은 부모한테 상도의를 지키면서 살면 트러블이 줄죠. 쌍문 사장님, 며느락이라는 혹시 드라마 아세요? 네. 오! 나 이거 보면서 에이 진짜 이러나? 이런 거 많았었는데. 이게 전국의 며느리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드라마인데 오늘 요 클립 몇 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혹시 미아한테 키위 주셨어요? 미아가 아주 좋아하더라. 어머니, 제가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거 적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유난 떨면서 키우면 더 아프고 골골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야 병에도 안 걸리지. 그게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음식들이 있어서 내가 뭐 내 손주한테 안 좋은 거라도 먹였겠니? 오늘은 미아 목욕시키지 마라. 내가 아까 미아 데리고 목욕탕 가서 깨끗이 씻기고 왔으니까. 목욕탕이요? 거기 바닥도 미끄럽고 위험해서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깐난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더라. 가보겠습니다. 이거 요새 내가 겪는 건데. 아, 그치, 손녀. 네. 손녀가 아. 지금. 이제 만 7개월 지났는데 주말에는 좀 쉬라고 우리가 데려다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잠깐 그러면 여기서 며느라기 쪽이신 건가요? 시어머니 쪽이신 건가요?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절대로 TV를 안 보게 하더라고.
TV를 보면 그게 뭐 정신적으로 안 좋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마치 일반인이고 그 아이가 정신과 의사인 것처럼 나한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진리처럼 돼 있더라고 엄마들 사이에.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유식을 시작하는데 좀 과장을 하면 미리그램 단위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몇 숟갈을 먹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우유는 몇 시간마다 뭐 몇 cc를 먹여야 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아니 나는 그렇게 큰 갈등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족 속에 나, 와이프,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포함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자기 남편, 자기 아기가 온 패밀리야.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another 패밀리, 또 하나의 다른 패밀리야. 두 패밀리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주 크게 잘못된 게 아니면. 근데 무슨 TV를 보여주는 거하고 잠깐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게 걔 정신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마는 그냥 엄마가 보여주지 말라면 보여주지 말고 또 이유식을 미리그램 단위로 먹이는 거고 거기에 내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시부모는 고집을 하느냐? 좀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내 말을 걔가 듣느냐 안 듣느냐를 갖고 자꾸 싸우는 거야 속에서.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누가 컨트롤을 받느냐. 그래서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 며느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내 자식인데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키를 먹으나 안 먹으나 대중탕에 가나 안 가나 큰 결과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내 자식을 내가 컨트롤을 하느냐 시부모의 컨트롤 하에 놓느냐라는 거, 그거에 의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측면도 있고 엄마들이 보는 육아서적이나 이런 데서도 공통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먹여도 되는 거, 이때까지는 안 먹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한테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보 차원의 지식이 있는 거고 또 시부모는 어떤 경험적인 차원의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우월하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시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라떼. 지금 시부모가 며느리 나이였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이 든 분들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아기를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획득한 현재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느냐? 그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내 지식이 옳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자식은 내 컨트롤 하에서 내가 믿은 바에 의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거. 그게 컨트롤이지. 근데 부모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자기 남편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이 갖는 불안증이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키를 먹었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 한 번 먹은 게 무슨 걔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100%의 어떤 독성이 있는 것처럼 과민하게 생각을 한다. 사실 큰일 날 일은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한 번이 허용이 되면 앞으로도 쭉 이게 허용이 되겠지?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태어나서 아기가 키를 먹으면 죽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요새의 정보는 단정적인 정보들이 많아요. 뭐 홍역 주사를 맞으면 뭐 자폐증이 생긴다. 그거는 확률의 문제지 그렇게 단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신체 검진을 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간 옛날 폐결핵 자국일 수도 있고 1%는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의 암에만 꽂히잖아, 사람이. 그냥 계속 불안하잖아. 그거 검사 끝날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사실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는 결국은 부모의 아이잖아요. 그럼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내가 쉬지만 뭐 키를 안 먹인다면 뭐 쉬 안 먹으면 어때? 목욕탕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목욕탕 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트러블이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사람들 있잖아. 길을 꺾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행복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가 남궁 사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때 며느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말은 할 수 있죠. 이거 돌지내서 먹는 게 좋다는데 그러니까 그 시부모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세뇌가 된 게 있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갈등이 많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네.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을 거에도 예민한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게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런 편견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해갖고 풀어나가는 게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죽어도 키를 매기고 있어. 근데 나는 죽어도 싫어. 나는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상도일을 꺼내게 돼. 그러면 안 맡겨야지. 그것도 딜레마입니다. 네. 안 맡기고 내가 끼고 앉아서 키 안 매기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런 걸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짜증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남편한테로 가죠. 너네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을 편하게 해주려면 키 안 먹이는 거. 구태여 그거를 뭐 굳이 먹일 필요가 있을까? 또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그 한 번 먹인 거 갖고 인상을 쓰고 애를 데리고 집에 갈 정도가 될까? 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참, 어머니 다음 주 친척 결혼식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는데 그때랑 딱 겹치더라고요. 진짜? 며칠이나? 3박 4일이요. 그렇게나 길게?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무슨 유부녀가 집을 나흘이나 비우니? 살인이 네가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못 간다고 하고 다음에 가면 안 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을 비우면 어떡해. 새신랑이 밥도 못 얻어먹으면 어떡하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되고. 이런 건 좀 과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환자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무대뽀라고 그러잖아요. 무대뽀는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 시어머니도 그게 자기가 무대뽀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물론 있고요.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어거지 쓸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며느리를 골탕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에도 그런데 남편이 미우면 냉장고 이런 거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것처럼 또 며느리에 대한 어떤 다른 불만이 꼬여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난 이걸 보면서 뭐가 딱 떠올렸냐면 내 경험이 하나가 떠올랐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 생신에 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 생일하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 같은 날이에요.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모시는데 아버지 생신은 못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였는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사는 며느리와 그 시대에 살았던 시어머니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내는 과실을 자기 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벌어오고 지위도 올라가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 그거를 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며느리 입장이고 시어머니 입장을 떠나서 이건 시어머니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 또 반면에 어떤 일도 있냐면 조직에서 명절 때 근무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근데 또 그것도 뒤로 돌아가 보면 시어머니가 음식 다 해놓고 명절 때 며느리 오면 음식 다 먹여서 싸서 보내면 그 며느리가 근무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 어떤 단편적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지만 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서로들이 있는 거죠. 며느리가 집에만 있거나 아니면 출근하는데 뭐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 무능하다고 구박하고,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면 아들 기죽는다고 구박하고 이러는 시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모든 것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한 면을 보는 거죠. 한 면을. 며느리가 아들 밥 해주는 것만 보는 거지. 며느리가 돈도 잘 벌어오고 사회적으로 해서 아들은 따라서 신분이 상승되고 그러는 건 못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못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 보고를 전문 용어로 파라노이드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피해적인 위치에 서 있어. 서로 내가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있어요. 중립적인 자극이 전달이 돼도 그거를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피해적으로 해석을 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사회 관습상, 패밀리 구조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혜린이 혹시 편한 거 가져왔니? 없으면 내 거 줄게. 천천히 시작하자. 준비는 다 해놨어. 우미 형, 오늘 같은 날 엄마랑 세언니 도와주지 않고 어딜 그렇게 나가? 아유, 시집 가면 질리게 할 텐데 그냥 둬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9일 씨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고,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은 술 드시고, 구영 씨랑 미영 씨는 데이트하러 나가고,
차례 음식은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고 다들 너무했다. 난 괜찮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내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저 며느리가 한 얘기가 팩트는 틀리지 않아. 근데 며느리한테 화가 나. 그거는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말을 했을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자기 감정을 배출하고 있는 건가?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머니 우리 다 같이 좀 해요. 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하고 그럼 어머니가 다 한다는 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맥락에서 저 며느리가 왜 이렇게 악에 받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그 원인도 있겠지만 이 클립만 보면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없는. 아까는 엄마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랬었는데 이거는 뭐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나쁜 엑스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태도의 문제지. 할 말을 다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 며느리는 화를 내고 있는 며느리예요. 우리가 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거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화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말의 뉘앙스나 말의 그 태도에 의해서 정반대의 리액션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확 올라오네? 나는 대가족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명절 때 저녁 때 처갓집에 가면 며느리들이 막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이 전화 와 저녁 먹으러 왜 안 오냐고. 그 간다? 가면은 며느리들이 밥을 차리고 있고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딸들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한테 모순이 있는 거지. 딸들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며느리들은 친정에 안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와이프의 공명심을 북돋았어. 이거는 페어하지 않은 거다.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가 엄마하고 대판 싸웠어 몇 번을. 아니 우리를 엄마가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언니들도 친정에 보내야지. 언니는 친정에 안 보내서 저녁 차리라고 그러고 우리를 오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장모님이 팩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내가 6.25 때 이제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그걸 갖고 나를 공격을 하다니 너 나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우리 마누라가 거기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는데 내가 6.25 일으켰냐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솔루션이 간단해. 내가 딸이 보고 싶으면 내가 밥을 차려서 딸을 오라고 하면 돼. 며느리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펀은 내가 보고 고생은 며느리를 시키니까 문제가 돼. 보고 싶은 건 나잖아. 이런 며느리가 하는 게 페어하지 않다. 상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며느리가 어딨니? 아이고 내가 딸처럼 여기니까 지도 엄마처럼 대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많이 괴롭히니? 아니 하루라도 전화를 빼먹으면 두드러기라도 나는지 매일 전화해 그때마다 와라 가라 심부름 좀 해라. 아니 내가 무슨 멍청도 아니고 놀아줄 친구도 없는지 맨날 나만 붙들고 늘어져. 딸 같아서 그런가 보지. 딸? 내가 그놈의 딸 같다는 소리 아주 치가 떨린다. 부릴 수 있는 한 다 부려먹으면서 말끝마다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서 좋아요. 나는 며느리라 생각 안 해요. 항상 딸이라 생각하지. 아니 진짜 딸 같은 게 뭔지 가끔 보여주고 싶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식으로 한번 해봐. 틱틱대고 신경질 내고 있는 대로 성질 다 부리면서 엄마 이거 왜 안 빨아놨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놨어? 엄마 몇 번 말해? 엄마는 왜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상상만 해도 통쾌하다 진짜. 그러니까 딸이 아니잖아. 딸 같은 며느리지. 죽었다 깨어나도 딸은 아니잖아. 딸 같은 며느리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딸과 엄마처럼 그렇게 뭔가 살갑고 허물 없이 지내는 거를 원하시지만 네. 진짜 딸처럼 허물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칠 때는 딸같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딸이 나한테 뭐를 요구를 할 때는 딸같이 안 했으면 좋겠지. 며느리처럼 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출발에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이 다르다니까. 며느리하고 딸은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시작이 다른데. 그리고 엄마가 혼을 낼 때도요. 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누구 말대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 모르지만
딸은 엄마 한마디 하면 개 짖기가잖아 딸이. 근데 며느리 같은 딸도 있어요 또. 그쵸. 집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며느리는 아니지. 딸 같은 며느리는 결국은 며느리지. 그리고 며느리 같은 딸은 딸이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중잣대라니까. 진짜 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속옷도 막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주말에 계속 누워만 누워 있고 왜 밥 안 주냐고 그러고. 아 엄마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여기 있고 딸이 여기 있으면은 요만큼 있는 거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그러는 거지 이거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근데 딸 같아서 그래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 아저씨들이 젊은 여성한테 이상한 짓 하면서 딸 같아서 그래 이러면 금기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감정이 내포가 돼 있어서 그래. 좋을 때는 상관없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며느리는 싫어 죽겠는데 아까 거기 그 걔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는 아닌데 자꾸 들여대고 딸 같다 그러고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딸 같아서 그래. 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딸 같아서 그래라는 게 상대방이 섭섭해할 행동을 하고 딸 같아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면서 딸 같으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딸이면 안 줄 텐데 너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쁜 짓을 하고 딸 같아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말 자체가 안 할수록 좋은 거지. 그래도 시어머니들은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와 이렇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잘 지내고 요거를 이제 밖에 우리는 사이가 참 좋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의 어떤 로망. 아 며느리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럼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로망을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현해 줄 수 있는 팁?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냥 시집이라는 거 생각 안 하고 손자 완전 데리고 와서 퍼질러 앉아서 밥도 같이 차려 먹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시어머니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며느리들이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시어머니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 어떤 거 자랑을 하냐면 시집에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왜 오냐고 그러고 그러고 가면은 음식 다 차려놓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는 그거가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로망하고 며느리의 로망이 중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며느리가 오고 싶어하는 시집이야 라는 그 로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설거지하고 다 하면 돼. 그리고 갈 때 용돈 주고. 그러면 두 로망이 다 실현이 되지. 근데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시어머니를 원하고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며느리를 원한다면 점점 멀어지겠죠. 갭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도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며느리와 아들이 와서 행복하게 손자하고 와서 밥 먹고 가는 거보다 고생스러우면 부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와서 엄마 고맙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늘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하고 가는 게 더 행복하면은 내가 장을 봐서 음식을 하더라도 부르고. 근데 많은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그것도 안 하고 이거는 가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은행 잔고는 안 줄이고 예쁜 백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많은 시어머니들이 그런 자기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꿈꾸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비용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내가 이렇게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거를 얻든지 아니면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걸 안 얻던지를 며느리나 시어머니가 분명하게 한다면 그럼 오히려 그런 로망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궁 사장님, 네. 한가위입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명절 하면 또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그 갈등 중에서 이 미묘한 고부 갈등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추석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자,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킨다면 A. 일단은 혼자 일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쥐잡듯 잡는다. B. 그 자리에서 혼자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 같이 일하는 것을 제안한다. 저는 B. 아, B요? 일단 A는
그럼 남편을 쥐잡듯 잡으면 자기가 개고생했던 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고 시집에 가서도 힘들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 분위기 싸해지면서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누구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한테 분노를 표현하면 그 상대방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남편의 리액션에 따라서 또 부인은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B가 맞는데, 이걸 나보고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게 팩트는 맞는데 애티튜드는 틀렸다는 거지. 정확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지. 물론 방법이 어렵죠. 근데 며느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근데 또 다 같이 일하자고 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모든 것을 얻어내려면 비용이 발생을 하죠. 비용 없이 얻을 수는 없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고 착한 며느리고 고분고분한 며느리라는 평판을 얻고 죽도록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을 덜 하는 대신에 되먹지 않은 며느리라는 평을 받을 거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환자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거는 자기가 제일 괴로운 상태가 어떠냐면 비용 없이 뭘 얻으려고 할 때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갈망하고 있잖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식사를 마친 후에 왠지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네. 기운을 느낀 며느리. 네. A. 이왕 할 거 빠르게 가서 기분 좋게 설거지를 한다. 네. B. 시댁에 가기 전 미리 남편에게 빨리 가서 설거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놓는다. 이거는 B. 오, B예요? 이건 왜냐하면 사전이기 때문에 아, 갔다 와서 지가 다 하고 쥐잡는 것보다는 네. 미리 남편한테 나 가면 너무 힘드니까 설거지라도 좀 같이 해줘. 나 거기 가면 죽도록 일만 하니까 설거지 네가 해. 이거 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많은 남편들이 설거지가 생기면 쓱 눈치를 보면서 아유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라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 안 먹을 것 같은 반찬들을 양손 가득 챙겨주는 시어머니. A. 솔직하게 말하고 안 가져간다. B. 어머니가 서운할 수도 있으니 일단 받아가서 안 먹고 버린다. 나는 B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받아서. 받아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거에 그 집착? 그런 게 있으신 분이라면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음식을 받아다가 버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맞아. 그게 비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뭐 솔직하게 어머니 이거 갖고 와도 이거 안 먹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 정도는 하고, 근데 그것도 용납 못하는 시부모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갖고 와서 버리는 거지 뭐. 갖고 가서 신랑 먹이면 안 됩니까? 신랑이 왜 개고생이냐고. 신랑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가. 추석 당일 식사만 하고 가기로 했는데 자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자, A. 어쩌다 한 번이니 그냥 시어머니 말씀대로 자고 간다. B. 일정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간다. C. C? 거짓말 하지 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 피곤해서 집에 와서 좀 푹 쉬고 싶어요. 다음에 와서 잘게요? 아니 근데 안 잘 거잖아. 그럼 일정이 없으면 자야 되잖아요. 어머니 잠은 집에서 제 침대에서 자는 게 저는 너무 편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기를 원하는데 가다니 나쁜 며느리구나. 비용. 마지막 질문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집에 돌아온 후 시댁 스트레스가 쌓인 며느리. A. 모든 불만을 남편한테 얘기하며 싸운다. B.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 C. C. 감정이 좀 풀린 후에 힘들었던 상황,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상의하듯 조곤조곤 얘기한다. 스트레스를 확 받고 왔는데 오자마자 아니면 차 안에서 나는 그냥 시집 가는 것도 너무 싫어 죽겠어. 죽을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좀 하면 보통 남편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는 걸. 그래서 미안한데 그렇게 확 싸붙이면 감정이 나가면 감정에 사로잡힌다고 사람이. 그리고 팩트를 안 보게 돼. 뭐가 힘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고쳐줄지 이런 거를 안 보고 그냥 그거를 야 늙은 부모가 다 그렇지 뭐 야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붙지 불이. 그러면 그 며느리도 해결하려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라도 아까 와서 아가씨 왔을 때 나 또 밥차리라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싫더라 이런 식으로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편을 적으로 만드냐고. 시어머니하고 같은 편으로. 그거는 하수지, 하수. 감정이 표현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 자극이 되면 사실을 건드리거든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 없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너는 정신과 의사니까 하지만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그럼 조금씩 바뀐다니까.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80%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을 좀 홀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부글부글 끓는데 30분 동안은 가만히 음악을 듣고 있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말을 시작하면 차를 탔을 때 시작하는 거하고 30분 후에 시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임팩트가 상당히 가요. 남편도 동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막 하면 공감할 틈을 안 주고 내 감정이 자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감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똑같은데 잘못하는 시어머니와 피해자인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공통된 원칙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좀 덜 이쁜 며느리가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전제 하에서 고분고분하고 참한 며느리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중간에 어느 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닥치면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요. 근데 그런 초이스가 없이 그 일을 하면 그냥 화가만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가고 원한 막 게 이런 아니고 거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래 그 대신 내가 일을 하는 대신 나는 착한 며느리가 되지. 또는 내가 이렇게 좀 못된 소리를 하더라도 난 그래도 이거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면 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내가 선택한 게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선택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감정의 로딩이 줄어들더라. 명절에도 모든 선택은 자기가 하기. 그렇지. 인생이 사는 게 자기 선택이죠. 행복하고 안 하고 화나고 안 하고가 다 80%는 자기 선택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집이 부서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나의 선택이에요.